명 이상 왔고, 네. 그 다음에 후보 등록은 4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4월 4일 날 후보 등록 누가 했습니까? 제 보좌관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 보좌관이 오후 2시 반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총리는 그 대전에 있었던 이제 충남도청 아니죠. 그 충남도청 중공직에 세종시에. 홍성에 있는. 네, 홍성에는 거기 네. 갔었죠. 네. 그날 대전시 아까 그 총리께서는 그날 기자들도 뭐 개소식 날 뭐 개소해갖고 사무실 그 등록일 날 기자들도 많이 왔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고 하는데 네. 그날은 대전 충남의 기자들이 네. 다 그 도청 개소식에 가 있어갖고 후보자 사무실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소식 갔다 그분들은 또 개소식이 아니고 개소식은 3월 25일 날 있었고 개소식은 3월 20일 맞습니다. 예. 등록은 4월 4일 날 했는데 네. 성완종 회장이 갔다 총리와 독대한 것은 4월 4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목격자들은 예, 4월 그렇게 4일 날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기자들도 없었고. 아니 의원님도 선거를 해보셨습니다만 첫 등록날이 의미 있는 날 그날 아닙니까? 도청 개소식에 가갖고 기자들은 다 거기 있었고 그날 거기 가서 개소식 마치고 후보자는 총리는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그날 독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도청 그 준공식은 2시부터 3시 반까지였으니까요. 그 겹치지가 않죠. 예. 또 다른 묻게 있습니다. 어제 그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이 3천만 원을 줄 정도라면 후원금이라도 줬어야 한다. 후원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반증이다. 다른 동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받았으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다. 선관위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었죠. 네. 의원들의 공식 후원금 입금자를 전부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그 어떻게, 확인하지 그럼 어떻게, 이 않았습니다만 말을 어떻게 근거로 어제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모 의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받은 적 있다라고. 뭐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원자가 성완종으로 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원이 있습니까? 확인하십니까? 아니, 저희들 의원들끼리 서로 의원들끼리 누가 얼마를 누구 했는지 그건 뭐 공개된 비밀 아닙니까? 말씀이죠. 어제 제가 답변 말씀드리고 나서 그런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확인할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네. 성완종 회장은 본인 이름으로는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는 근데 얘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그러면 막론하고 어제 공개할 수 있다. 선관위가 알 수 있다. 선관위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 어제 그 성완종 공식 본인 이름으로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제 말씀은 제3자 이름으로 만약 낸 걸 확인했다고 하면 어떤 정보를 근거해서 총리가 그걸 확인했습니까? 어제 그 말씀 직후에 어떤 의원께서 내가 그쪽으로 후원금을 받은 적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 그런 말씀이죠. 저는 우리 동료들끼리 다 압니다. 예. 총리 매우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게 정치인 누구도 성완종 그 의원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정치적 조의가 뭡니까 이게? 공식 비공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 제가 답변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의원님께서 그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죠. 네. 총리께서 어제 그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돈 받은 증거는 누가 수집합니까? 네? 돈 받은 증거는 누가 수집하냐고요? 증거를 수집할 책임, 유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연히 검찰 수사기관에 검찰에 있습니다. 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법무부 네. 장관은 총리가 통할하는 내각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증거가 나오면 갖다가 목숨 걸겠다 그러면 검사들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 하도 개별 사건에서 지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무총리가 일반 법무 행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할하는 그런 입장이지. 아니, 총리. 법무부 장관의 총리가 지난해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네. 국정원 직원들의 그 댓글 공작을 갖다 입증하는 증거들 찾고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자천됐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총리가 네. 증거가 나오면 갖다 목숨 걸겠다고 하는데 어느 검찰이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총리의 그런 발언과 관계없이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이고시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총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국가와 민족이지 개인의 명예와 자리보존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총리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 위기에 처한 검찰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거취를 분명히 표명하셔야 됩니다. 사퇴하는 게 그게 정도입니다. 그게 총리가 사는 길입니다. 의원님, 다른 의원님이 혹시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때 정확하게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데 사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이건 아닙니까? 연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 선출직 선출직 정치인입니다. 어떻게 선출직 정치인이 그러한 메모나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거취 문제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도 수사기관에 종사하시니까 알겠지만 이건 특별한 신용성의 정황이 보장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저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이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총리, 자, 이번에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적법 여부보다는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한 말씀이십니까? 언제 어디서 한 말씀이시냐고요? 그거야 누가 그 말씀 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적법 여부보다는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총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가 근거 없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이게 또 왜 국민적 근거가 신뢰를 없는 잃어버린 것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근거가 없는 겁니까, 이게? 아니, 지금 사실 누가 말이 맞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주목합니다. 왜냐면은요,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 의원님들 보십시오. 3월 12일 날 제가 담화를 발표하고 말씀드린 대로 3월 18일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3월 22일 고인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없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저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면 같은 동료 의원이었으니까 적어도 3월 22일 전화가 있는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17, 8일 시간이 있었으니까 저한테 전화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수사를 당하는 은수미 의원님 죄송합니다.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압수수색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자, 의원님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우선 질문 답변을 좀 들어주시기 근거가 바랍니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선 유서라고 하는 것은 되게 형사소송법상 특신 상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증거 가치라 증명력의 문제는 법원에서 다투어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고 관련자들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는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은 계속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은 이미 국정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사건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 갈 것이에요. 그동안 총리가 과연 내각을 장악해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갖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왜 8사람이냐 하는 점에 저는 주목을 하고요. 왜 도대체 이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치인하고 그 전화를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었다면 당연히 자기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 분인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총리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요. 정말 답답합니다. 총리도 부정부패 척결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4대 개혁 추진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이런 걸 진행 못하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한테 옵니다. 결국 총리가 사정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수사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국정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밝혀질 것이고요. 저는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고 있는 이 자원 개발 이 문제가 덮여져서는 안 된다. 정말로 심각한 자원 개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12일 저는 그 총리 담화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3월 16일인가요? 그 후에 며칠 후에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서 해외 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30몇 조에 달한 이 해외 자원 개발 문제, 그리고 앞으로 30몇 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대단한 걱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총리가 그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사건을 놓고 보면은 의원님들 보십시오. 3월 12일 날 제가 담화를 발표하고 말씀드린 대로 3월 18일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3월 22일 고인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없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저하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면 같은 동료 의원이었으니까 적어도 3월 22일 전화가 있는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17, 8일 시간이 있었으니까 저한테 전화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수사를 당하는 은수미 의원님 죄송합니다.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압수수색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자, 의원님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우선 질문 답변을 좀 들어주시기 근거가 바랍니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선 유서라고 하는 것은 되게 형사소송법상 특신 상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증거 가치라 증명력의 문제는 법원에서 다투어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고 관련자들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는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은 계속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적어도 사건은 이미 국정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사건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 갈 것이에요. 그동안 총리가 과연 내각을 장악해갖고 국민을 설득하고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갖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총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의원님이 혹시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때 정확하게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데 사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이건 아닙니까? 연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 선출직 선출직 정치인입니다. 어떻게 선출직 정치인이 그러한 메모나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거치 문제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도 수사기관에 종사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이건 특별한 신용성의 정황이 보장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저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이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총리. 자, 이번에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적법 여부보다는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한 말씀이십니까? 언제 어디서 한 말씀이시냐고요? 그거야 누가 그 말씀 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적법 여부보다는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총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가 근거 없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이게 또 왜 국민의 근거가 없는 신뢰를 겁니까, 잃어버린 것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근거가 없는 겁니까? 이게? 아니 지금 사실 누가 말이 맞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건 총리께서 어제 그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돈 받은 증거는 누가 수집합니까? 네? 돈 받은 증거는 누가 수집하냐고요? 증거를 수집할 책임, 유죄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당연히 검찰 수사기관이죠. 검찰에 있습니다. 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법무부 네. 장관은 총리가 통할하는 내각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증거가 나오면 갖다가 목숨 걸겠다 그러면 검사들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법무부 장관이라도 개별 사건에서 지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무총리가 일반 법무 행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할하는 그런 입장이지. 아니, 총리. 법무부 장관의 총리가 지난해 어떻게 그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면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네. 국정원 직원들의 그 댓글 공작을 갖다 입증하는 증거들 찾고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자천됐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저는- 총리가 네. 증거가 나오면 갖다가 목숨 걸겠다고 하는데 어느 검사가 어느 검찰이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총리의 그런 발언과 관계없이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이고시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총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국가와 민족이지 개인의 명예와 자리보존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총리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 위기에 처한 검찰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정말 거취를 분명히 표명하셔야 됩니다. 사퇴하는 게 그게 정도였습니까? 아니요. 그 어떻게, 확인하지 그럼 어떻게, 이 않았습니다만 말을 어떻게 근거로 어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모 의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받은 적 있다라고.
뭐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원자가 성완종으로 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원이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저희들 의원들끼리 서로 의원들끼리 누가 얼마를 누구로 했느니 그건 뭐 공개된 비밀 아닙니까? 말씀이죠. 어제 제가 답변 말씀드리고 나서 그런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확인할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네. 성완종 회장은 본인 이름으로는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는 근데 얘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 그러면 막론하고 어제- 공개할 수 있다. 송관이가 알 수 있다. 송관이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 어제 그 성완종 발언- 공식 본인 이름으로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아니, 말입니까? 제 말씀은 제3자 이름으로 만약 낸 걸 확인했다고 하면 어떤 정보를 근거해서 아니, 총리가 그걸 확인했습니까? 어제 그 말씀 직후에 어떤 의원께서 내가 그쪽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 그런 말씀이죠. 저는 우리 동료들끼리는 다 압니다. 예. 총리 매우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게 정치인 누구도 송완종 그 의원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말씀드린 말씀하시면 정치적 조의가 뭡니까 이게? 공식 비공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 제가 답변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의원님께서 그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죠. 네. 명 이상 네. 받고 네. 그다음에 후보 등록은 4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4월 4일 날 후보 등록 누가 했습니까? 제 보좌관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 보좌관이 오후 2시 반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총리는 그 대전에 있었던 이제 충남도청 아니죠. 그 충남도청 중공직에 세종시에 홍성에 있는. 홍성에는 거기 네. 갔었죠. 네. 그날 대전시 아까 그 총리께서는 그날 기자들도 뭐 개소식 날 개소해갖고 사무실 그 등록일 날 기자들도 많이 왔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고 하는데 네. 그날은 대전 충남의 기자들이 네. 다 그 도청 개소식에 가 있어갖고 후보자 사무실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소식 갔다 그분들은 또 부여로 개소식이 가셨죠. 아니고 개소식은 3월 25일 날 있었고 개소식은 그날 3월 10일 맞습니다. 예. 등록은 4월 4일 날 했는데 네. 성완종 회장이 갔다 총리와 독대한 것은 4월 4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목격자들은 예, 4월 그렇게- 4일 날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기자들도 없었고. 아니 의원님도 선거를 해보셨습니다만 첫 등록날이 의미 있는 날 그날 아닙니까? 도청 개소식에 가갖고 기자들은 다 거기 있었고 그날 거기 가서 개소식 마치고 후보자는 총리는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그날 독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도청 그 준공식은 2시부터 3시 반까지였으니까요. 겹치지가 않죠. 예. 또 다른 묻게 있습니다.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이 3천만 원을 줄 정도라면 후원금이라도 줬어야 한다. 후원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아니다. 라는 반증이다. 다른 동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받았으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다. 선관위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었죠. 네. 의원들의 공식 후원금 입금자를 전부 확인해